안녕하세요. 서울 아저씨 박찬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네, 며칠 있으면은 이제 민족 대명절인 그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예, 영희 선생님은 추석 명절 때 뭐 하시나요? 추석하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짠해지는데 남쪽에서도 다른 때 명절도 많지만 다른 명절들보다 추석하게 되면 고향 생각, 옛 시절 생각 이런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추석 때는 좀 더 뭔가 우울해지고 고향 생각, 부모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나곤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또 내 멋도 아니고 다리를 다쳤어요. 아, 제가 이제는 정말 저질 체력이 됐는지 퇴근길에 버스가 왔길래 막 달려가서 타려고 뛰는데 순간 그냥 삐끗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삐끗 했겠지 했는데 막 부어오면서 그래서 뭐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인대 파열됐다고. 그래서 반깁스하고 지금 안정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몸이 하나하나. 네. 크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죠? 아닙니다.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냥 지금 많이 나아졌고요. 부은 것도 많이 나아지고 한 추석 그 주까지만 좀 안정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네. 절대 안정이 좀 알겠습니다. 필요한 명절로 보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 추석 명절하면 떠오르는 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길게 쉰다, 긴 연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좀 길게 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뭐 저의 나이 또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더 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계획을 좀 많이 세워요. 네, 제가 총각 시절 때도 그 추석 명절 때 제주도를 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길게 쉬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 때 국내 여행이라든지 해외 여행 가는 분들이 좀 남측엔 많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남쪽 와 보니까 한국 연휴라는 그렇죠. 말 있잖아요. 네. 4일, 5일까지 이 정도까지 길게 뭐 가는 거 있어요. 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하루나 이틀만 더 휴가 내면 일주일 내내 놀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참 이채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북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한국 연휴처럼 많이 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많이 노는 게 3일? 3일 정도? 이렇게 큰 명절들은 3일씩 노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에 저도 이제 북을 떠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추석을 하루 놀았어요. 딱 추석 명절 하루. 네, 그러니까 하루 놀고 다시 또 일 나가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측에서는 이제 추석 때, 그 내년 추석이죠. 이제 올해는 끝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내년 추석에서 이제 그 뭐 국내 여행이라든지 해외 여행 갈 때 이런 뭐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거 숙박을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은 항공권이 비싸거나 내가 가고 싶은 항공권이 매진이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 같은 거를 미리 이제 해서 내년 추석을 얼마큼 노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제 김연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추석 명절의 의미가 맞죠. 네. 그렇죠. 추석하게 되면 우리가 추석은 1년에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만 추석은 우리 남과 북을 떠나서 민속 명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설날, 뭐 음력 대보름, 단오 이런 것처럼 민속 명절의 큰 우리 민족의 명절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추석하게 되면 기본이 햇살, 그 해 농사진 속에서 햇살로 음식을 해서 조상을 찾아뵙는 이런 예범절의 어떤 우수했던 우리 민족의 풍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여행 뭐 이런 큰 여행보다는 조상님 만나 뵙고 가족 친척끼리 앉아서 그냥 놀고 즐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약간 부끄러워지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요? 막상 이제 추석 명절을 또 겪다 보면은 네. 이렇게 긴 휴가 기간을 그죠. 못 가지니까 그죠. 좀 그렇게 이제 하는 제 자신이 있었네요.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과 북을 제가 체험해 보니까 남과 북의 뭐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초월해서 그냥 남과 북의 자체의 자기네 문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 이런 다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조금 더 아주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남과 북할 때 우리가 분단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삶의 곳곳에 분단이 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남쪽보다도 더 분단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 고립, 어떤 그런 탄압 이런 데에 대한 좀 긴장감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런 며칠을 넣는다고 해서 마음껏 해외여행 나갔다 오고 계획 잡아서 이런 건 아직까지 꿈 같은 생각이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극과 안위가 세계적으로 보장이 됐다. 그렇게 그쵸. 되면 좀 달라질 수 괜찮죠. 있겠네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우리도 항상 알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도 당연히 그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들, 옛날 권한의 행군 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라든가 해외 외교 공간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CIA나 남쪽의 국정원 이런 사람들의 공작이 또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에 대한 안보가 조금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아요. 해외는. 우리가 한 4년 전인가요? 북 식당 종업원들 중국에 있는 그분들이 딱 하룻밤 동안에 12명을 다 여기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마음을 넣고 인민들을 내보내겠어요. 북을 어떻게 붕괴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얘기 듣다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만 보더라도 추석 전에 이제 뭐 매년 추석은 아니지만은 추석 전에 이제 성묘를 그쵸. 가고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라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단한 의식만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이런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 산에 가서 성묘는 이제 산에 가신 거죠.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예, 성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추석 당일날 한 적은 지금까지 한두 번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주나 전전주에 가서 성묘를 드리고 그다음에 추석 당일날은 이제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이제 마친단 말이죠. 북에서는 어떤 문화를 하고 있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예전과 그러니까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좀 달라진 문화가 있어요. 북에서 90년대 말 98년도부터 시작해서 6월 보관소라고 전국에 쫙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까지 안 가고 지금 편리가 보장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평양이니까 평양에도 어디 삼석구역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어디에 공동묘지가 있다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묘를 만드는 거잖아요. 성묘를. 그러면 산에 가서 추석 때마다 제를 지내고 뭐 어쩌고 놀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6월 보관소가 생기면서 그런 문화가 점차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뭔데 산에까지 가지 않고 6월 보관소에 가는 거죠. 저희 남한에서도 화장 문화가 그 시점은 모르겠는데 화장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됐어요. 화장이라든지 수목장 문화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장 문화라고 하죠. 매장 문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주로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였어요? 가 쓰고 당나귀 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냥 산에다가 성묘를 하고 뭐 제사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발전하다 나니까 보관함도 만들고 거기서 이런 문화가 새로 생긴 것 같고 북에 평양에도 매 구마다의 보관소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제가 기억하기에 버통강구요 6월 보관소가 있어요. 버통강 하게 되면 옛날에는 눈물의 버통강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막 물 흐르고. 근데 그다음에 낙원의 버통강처럼 엄청 경치 좋은 그런 것으로 변했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버통강이나 개동강이나 경치 좋은 쪽에 보관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장례를 치르고 보관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보관실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당에 제상을 차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아예 제를 지내요. 유골봉화소 안에서 네. 제를 지내게끔 공간이 있고 제를 지내고 이제 들어가는데 버텀강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 방이 있어요. 총 합해서 한 3만 구 정도 보관을 한다고 그래요. 엄청 크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장례식도 같고 뭐 낙골방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장례식도 가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특별방이 있잖아요. 그처럼 특실, 예. 특실 낙골당에도 특실이 있겠죠? 이게 그렇죠. 없나요? 그렇죠. 아니 그 안 가봤는데 있겠죠. 있겠죠. 예. 아니 예, 하여튼 예. 있을 거잖아요. 북에도 있어요. 특실이. 그 2개 방은 특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네네. 항일 유가족들, 예. 그다음에 우리는 국가 공로자들, 그럴 줄 알았어요. 국가 유공자들 너무 광고를 많이 하셨어.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분들 두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좀 더 전방으로 해주고 예. 일반 사람들은 10개는 일반 사람들, 2개 방은 이런 국가 공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요게 보면 TV랑 보면 뭐 낙골당에 가가지고 거기다 껌 넣고 그냥 쑥 나오잖아요. 추석 때.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추석 여느 날은 좀 괜찮은데 추석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부터 엄청 줄 많이 길어서요. 길게 서요. 그 보관 그 함이 있잖아요. 유골함. 그걸 찾아와야 되거든. 네. 거기서 개껏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나와서 주변이 다 그 경치 좋은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강변이나 그런 데 가서 그걸 식탁에다 올려놓고 네. 그 앞에 제상 칠해서 같이 하루 종일 즐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죠. 네. 같이 즐기고 놀고 하다가 오후쯤에 집에 간다 할 때 다시 보관소에다 맡기고 네. 그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납골당을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납골당도 그 돈의 차이에 따라갖고 밖에다 하는 그 납골당이 있고 유골함을 이제 밖에다 보관하는 거죠. 더 좋은가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좀 저렴하죠. 저렴하다. 네. 이게 이제 그쵸. 그리고 안에 실내에다가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비싸고 가격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게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도 몸값은 돈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진다. 그게 이제 비용 차이가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이모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봐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갖고 이제 뭐 저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추석하면 또 떠오르는 게 교통체증.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 스트레스라 그래갖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시댁에 가서 여자분들이 가서 이제 음식 같은 거를 혼자 다 도맡고 여러 가지 도맡아서 이제 남편들은 안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북은 남측은. 남쪽은 남자도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보통 이제 남측 명절 스트레스 여성들이 받는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제 풍경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 추석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서 또 이제 전부 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그거 다 도맡아서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기가 없으면은 아기 언제 낳냐. 그리고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에 이제 윗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니까 거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의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 같은 친지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여성들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 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째로 민족 대이동 뭐 이런 거 그런 게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이제 방송 운전을 하면서 이게 통제를 한다면서요 국가에서? 아니 통제가 아니고 아니에요? 통제가 아니고 여기는 서울에 대한민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서울 경기에. 그렇죠. 1,000만이 그렇죠. 서울에만 1,000만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그 인구의 많은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왜 성묘하게 되면 대체로 지방으로 나가지 서울로 성묘하러 오는 것이 좀 비율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추석 때나 지방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북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자기 지역에서 거정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인구 자체도 평양이나 지방이나 모든 곳곳이 같은 인구 분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몇 프로 이렇게 네. 어디 칵 모이지 않고 네. 한 곳에 모였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제 생활이 다른 곳에서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모였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돈 벌 수 있는 게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예. 근데 북은 모든 게 다 골고루 분포대가 돼 있으니까 네. 어느 한 곳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영 없을 수는 없죠. 지방에서 시집 오거나 장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추석을 하루잖아요. 그렇죠. 하루. 하루 네. 동안에 갔다 올 수는 어렵겠죠.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진짜 휴가 내고 1년에 휴가가 있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지방 가서 부모님 뵙자 하게 되면 휴가가 14일 있으니까 아예 3, 4일이든 며칠 휴가를 내고 간단 말이에요. 추석으로 그 하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그 추석 기간을 휴가 내고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때에 다른 명절에 휴가를 아예 내고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 네. 그 하루 추석 날을 가지고 지방까지 갔다 온다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그 대이동 이런 건 별로 없고 옛날에 낙골당 같은 이런 데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네. 저희도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그 대성구역에 산에 성묘하러 가곤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방송으로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홍보를. 뭐 대성산 쪽으로 가는 어떤 그 차 버스 교통은 어디에서부터 몇 시에 출발하고 어디 정류소는 어떻게 임시 정류소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때 거기 가서 버스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배정된 네. 그런 버스를 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날을 위해서 일부러 업동계 새롭게 그날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컷버스로 많은 게 방면으로 버스들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그러면 명절에 이제 친정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덕담 이런 거요? 별로 우리 전부 뭐라고 물어보고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그냥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놀고 그러는 거죠. 윷놀이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 산에 갔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면 성묘 며들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먼저 이렇게 제사를 하고 그 옆에 며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몇 번 보면 친구가 돼 버리잖아요. 항상 갈 때 보잖아요. 추석 때. 봐도 친구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보면은 그래요? 네네. 우리는 가면 아이고 먼저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 주변이면 가다가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하고 뭐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몇 번 가다 나면 다 친구가 돼버리고 그러면 제사 다 끝나고 상표에서 놀잖아요. 그때 아이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거기 쭉 다 모여서 큰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한 곳에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재밌어요. 그때는 추석 술 먹고 놀고 놀이하고 막 그좀 근단 말이에요. 산에서요. 산에서요? 네, 그래요. 그래요? 지금도 낙골당 같은 이게 보관소에서도 찾아가지고 유보도 대동강이나 버튼강 네. 강변에 와가지고는 같이 놀고 막 그러죠. 다 모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주변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즐기는 분위기? 이러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성묘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못 받았고 지금 이제 그 성묘를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좀 어떤 그 성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네,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거라서 누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안 하죠. 네, 그런 것도 못 받아봤고 그런 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생소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같이 이렇게 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술도 먹고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명 때는 먼저 가서 남자들이 벌철하잖아요. 그때 남자들끼리 또 다 소통을 하고 아예 친구가 돼버려요. 그다음에는 아예 근데 너무 반갑죠. 뭐 제가 있는 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묘지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월 얼마씩 뭐 5만 원, 10만 원 주면은 묘지 관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를 짜갖고 묘지 관리 해줘요. 벌초까지 다 해주고. 그렇죠. 벌초를 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잔디를 심어주고 했는데 잔디가 없어 막 뭐 이런 경우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아무튼 가서 그냥 묘지 돈 준 만큼 묘지 관리 잘 돼 있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 오나 보다 뭐 그런 거지. 그거를 막 인사를 하고 뭐 같이 뭐 술을 먹고 이거를 좀 저 같아도 지금 부담스럽죠. 그렇구나. 빨리 이제 다음 일을 하러 하는 어떤 의식 같은 빨리 뭔가 밥을 먹든지 뭘 해야지 계속 그 머물고 있다는 거는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요게 여자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그 있잖아요. 여기 남쪽의 추석 문화라기보다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문화 이런 걸 보니까 남쪽이 어떤 그 상 차리는 문화에서 엄청나게 어떤 예전의 모습을 거스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예. 뭘 또 넣어야 돼. 뭐가 생선인데 생선 아무나 넣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삼치를 꼭 넣어야 돼. 그치. 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딱 그 배치도라 할까요? 그 배치에 있는 음식을 꼭 놔야 돼.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릇도 그 나무에다가 거칠한 거 구른 거, 꼭 구른 데다가 뭐 넣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좀 생소했어요. 북에도 어르신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딱 격식을 차리는 집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남쪽에 와서 보니까 북은 남쪽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상 차리는 것도 그냥 접시 같은 데다가 차리고 메뉴도 그분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로 우리가 함께했던 음식들로 그냥 편하게 올려요. 그 여기는 사과 뭐 이런 과일도 왜 한 겹 깎잖아요, 껍데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격식과 형틀 이런 게 엄청 딱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북이 좀 더 자유롭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 의심을 해본 적은 없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예의를 갖춰야지. 예를 갖춰야지. 그래서 사과 껍질 깎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인터넷 보고 하죠. 그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롭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차리는 입장에서는 편하죠. 우리 할머니 돌아갔을 때는 제상에 그냥 할머니가 좋아했던 거 그냥 놨어요. 틀에 박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간소하게 했죠 우리는. 저는 그런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격식도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쵸. 좀 차리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니까. 또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차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 뭐 있을 때 잘하고 그만큼 그 손님이 그 있을 때 잘해야지. 아니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이런 문화에서 조금 제사상 문화에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북측과 남측의 추석 명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은 전통 공유하면서도 차이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앞으로 더 차이점이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추석에는 그 가족들하고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